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시작하겠습니다. 이항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갑자기 네.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니까 기사 아저씨가 비가 온다는 거야? 네네. 저는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비 온다는 얘기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내일까지 비가 쭉 올라는 내일까지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네. 그 날씨가 또 좀 쌀쌀해지는 것 같아요. 비가 오니까. 그 바람이 좀 부는 것 같고, 여의도에는. 어떻게 지냈어요, 주말에? 주말에 바빴습니다. 병원 투어 하느라고. 토요일에도 병원 투어, 일요일에도 병원 투어. 일요일에는 또 예약해놓은 병원이 있어요. 네. 한의원. 거기가 또 멀어갖고, 네. 거기 또 갔다 오고. 아, 애들? 네네. 헬스케어나 이런 배 알려주시기 오를 수밖에 없네. 네, 헬스케어 주말마다 가니? 주말마다 가고, 투어하고. 예. 혹시 저런 데도 갔어? 어디요? 거기, 이런 거, 맨날 체지방 측정하고, 그런 안 갔어? 그런 데 안 갔습니다. 자기가 맨날 얘기하던 거 있지. 그럴 때마다 얘기하는 거, 들으면 맨날 까먹는 거, 꼭 있었는데. 자기 동생 회사는 뭐지? 바텍. 바텍이요? 바텍은 요즘에 많이 빠지잖아요. 또 빠져? 맞아. 지난주에 실적 안 좋아서 실적에 대한 쪽 삼각했다고 해갖고 작년 2년 연속 실적 삼각이었는데 작년에는 바닥권에서 삼각했는데 올해는 오르고 나서 삼각해갖고 시간이 좀 시장의 신뢰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또 있었는데 인포피아인가 인포피아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것도 바이오 아니야? 아니 헬스케어?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 진료 쪽이라고 보셔야겠죠. 원격 진료. 시장의 바이오 흐름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그동안은 이제 뷰티 계열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뭐 필러 아니면 보톡스 이런 쪽이 갔었는데 네. 그쪽 대신에 이제 지금 보게 되면 루트로닉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저 치료기. 100% 느낌 나는데? 100% 아니고요. 지금 보게 되면 시가총액 3천억인데 루트로닉이 지금 신고가 경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로닉 같은 쪽으로 옮겨갔고, 그러니까 예전에도 지금 보게 되면 뭔가 얼굴에 뭐 넣고 주사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그런 쪽이 아니라 이제 네. 기계 쪽으로 넘어갔고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또 특이한 거는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쪽 셀트리온이 이제 파이자가 인수를 발표를 했죠. 파이자가 어디를 인수했다고 그랬죠? 호스피란가? 호스피라 인수에 대한 얘기 나오고 나서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로슈가 스위스 유전체 분석 업체, 글로벌 3위 업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공개 금액 자체를 보통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은 금액을 공개를 하는데, 네. 이 금액을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 금액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시그네처라는 업체를 인수했고요. 그래서 네. 이제 마크로젠이라 DNA 링크. 근데 이제 마크로젠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전체 분석 업체들은 대부분이 다 증거금 100%짜리라 좀 그렇고. 근데 어쨌든 그쪽에 흐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시장이 갑자기 오르고 있는데 왜 오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쪽과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모바일 진단 이쪽과 관련된 기업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네, 그러니까 원격 진료죠, 원격 진료. 원격 진료 관련된 기업들이 오르고 있는데, 원격 진료 관련돼서는 비트컴퓨터, 인피니티 헬스케어, 인포피아. 맞아. 내가 말게 인피니티 헬스케어. 네. 비트 그거. 그런 이제 그 묶음들이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요게 이제 왜 올라가는 거냐면 3월, 전 조금 생각보다 일찍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3월 말에 이게 끝나거든요. 작년 9월 달에 이제 그걸 했어요. 원격 진료에 대해서 의사 시범 실시에 대한 쪽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범 실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원격 진료 허용 여부에 대한 쪽을 3월 말에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가지 않을까 했는데 어쨌든 간에 바이오가 셀트리온이 신고가를 내면서 전체적으로 바이오에 대한 쪽을 흐름을 좀 바꾸면서 시장을 강하게 이끌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셀트리온은 오늘 시세 뽑아주는 건 일단 모건 스탠리 창구에서의 매수. 그동안에 이제 공매도를 주도했던 이 모건 스탠리 창구에서 항복 선언 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할 느낌이 확 사라졌어. 왜요? 제가 피가 난 건 모르고 이승원 대표가 여기 주인공이야. 알토라님이 일요일 저녁 오늘 새벽에도 방송, 오늘 새벽에 녹화 나갔겠죠? 그래서 오늘 설마 또 새벽까지 나갔겠습니까? 알토라님 녹화를 보셨군요. 해도 너무하시네. 일요일 저녁 오늘 새벽에도 방송한 이승원님 그렇게 해놨고요. 또 인스피레이션님은 승원님 스케줄 줄이고 헬스케어야 하셔야 할 듯 피곤해 하시면서 정보에 조금 오류 나오네요. 이런 나오고. 대박이네, 대박. 스케줄을 줄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케줄을 줄인 건 좋은데, 그러면 수입이 또 절반을 줄기 때문에. 그쵸. 참, 우리의 어려움은 지금 한도 끝도 없어요. 오늘 보면, 여하튼 셀트리온 같은 거가 난리 나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아침에는 훅 올라갔다가 윗꼬리 많이 달른 거. 오늘 딱 보니까 월요일 날 그분이 나오는 날이야.
그분 우리 윤종빈님. 그래서 아스트 후 올랐다가 그래서 미끄러 나는데 아직 플러스야. 오늘 또 사상체육 뭐 멸치 되질 않지만 사상체육과 갔었고요. 오늘 보면 저는 이 주식이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 주식도 오늘 오르고요. 이건 오르고 이게 좀 올라갈 것 같았는데 그동안 떨어졌어. 내 좋아하는 주식인데 오늘 좀 근데 안 올라더니 좀 올라가는데 이게 보면 지금 이거 너무한 거죠. 그 지금 이게 정말 되면 이거 이 주식은 X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제 이거 지금 중앙 정부에서 말도 안 된다는 얘기 하는데 또 지방 정부에서 또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지방에서. 네. 뭐죠? 센즈가 미국의 센즈. 센즈. 미국의 센즈라고 하면 전 세계 한 3위권 안에 들어가는 카지노 회사인데 카지노 그룹인데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부산에다가 5조를 투자하겠다잖아요. 네네. 근데 전제 조건을 달았어. 국내 사람 들어오게 해달라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부산 쪽에서 의회나 이런 쪽에서는 세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나 보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도 모르는데요. 문화체육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라! 이랬거든. 그쵸. 네. 근데 이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하여튼 오늘 그렇게 되면 강원랜드가 X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강원랜드는 그런 건 상관없이 실적 힘은 오늘 올라요. 최근에 좀 살아났거든요. 거기다가 키움증권을 비롯해서 몇몇 증권회사에서 강원랜드를 좋게 얘기했어요. 지금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 네. 예, 이게 센즈 부산투지 문체부에서 내국 출입해갖고 뭐 절대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말이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뭐 군불 떼는 건지 모르죠. 여하튼 이게 저는 이거 가능성이 있고 없고 떠나서 시장에서 그 전 세계적으로 세금을 걷어들기 위해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게 그렇게 되면은 강원랜드도 보면 알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지역경제가 오히려 피폐화되지. 지역경제랑은 상관없는데.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탄광촌에 있는 사람들 적어야 된다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강원도 오지 있잖아요. 네네. 솔직히 태백은. 네네. 부산에 어디 하는지 모르지만 부산에 근교나 가까운 데 있으면요. 네. 그럼 사람 엄청 가죠. 이건 분명히 뭐 현실화 된 걸 떠나서 강원도 오지랑은 다를 거다. 네. 이거는 생각 분명히 있는데, 그건 모르죠. 그냥 뭐,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하여튼, 대한민국 정부에서, 문화체육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쳐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또, 모르죠. 부산 또 국회, 내년도엔 선거가 있잖아, 총선. 네. 내년도 4월인가 총선 있죠. 그쵸. 제가 국회로 진입하는 내년 바로 총선.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게 또 세상에는 아무도 모르는데요. 이게 가능성이 있으려면, 부산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면 가능성이 있죠. 어디? 부산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면 가능성이 있겠죠. 어디? 부산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몰라, 이건 뭐 정치적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요? 네. 뭐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네. 이게 뭐 충청도나 다른 곳이면 됐겠지. 그런가?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곳으로, 예. 그런가? 네. 근데 사업성으로 보면 부산에 가면 대박 날 수 있죠. 부산에 만약 이게 정말로 들었으면. 왜냐면 그 대도시에 이게 생겨난다는 건요 엄청 큰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LA 이런 데도 보면 진짜 한복판이 있어요.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복판에 있거든요. 네. 웬만한 도시에 이렇게 카지노 생긴 데는 한복판에 많이 서나 요즘 지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시드니 이런 데 거의 한복판에 있거든요. 그러면 뭐 부산만 해줘. 강원도도 해주고, 서울도 해주고, 인천도 해주고. 그러니까 안 된대잖아. 문화체육부에서 준엄하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 뭐 부산시 의회나 부산시 시장 뭐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군물대니까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다. 어떤 우리 시청자분들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나는 강원에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실제 발표인데 실제 긍정적으로 났어. 실제 긍정적으로 배당 확대 얘기 나오고. 그리고 이제 증권사들이 4-5군데가 투자액이 약간 올리거나 목표 주가를 올려서 버렸어. 그래서 키움증권도 좋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게 뭐야? 그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것저것 많이 올라가는데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에요? 화장품 관련주들이 어떤 거가 이것저것 어떤 지난 주말부터 얘기했던 건 창해인지 뭐 그런 창해 에탄올이요? 창해 에탄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거는 뭐 실체가 없는 건 아니고요. 실적이 일단 무지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창해 에탄올이 지금 최근에 움직인 거는 사실 상장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좋긴 했는데 최근에 여기 이 상승 구간 랠리를 펼친 거는 아마 화장품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적 발표됐는데 실적은 무지하게 좋습니다. 네. 그 창해 에탄올이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43% 늘었으니까 아주 좋은 그런 실적에 대한 쪽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이 창의 에탄올 같은 주정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한국 주정협회인가? 네. 뭐 그런 데가 있대요. 네. 뭐 무슨 협회더라? 한국 그 지분, 그러니까 거래소 우리가 그 증권사들이 다 지분 갖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주정, 그 술의 원료가 되는 거를 만드는 회사들은 한국 주정협회의 지분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것도 그게 당장된데? 아니, 상장이 되는 게 아니라 어. 그 지분만큼 자기가 주정을 제조하고 팔 수 있대요. 만들 수 있대요. 그거만큼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할당량을 주는 거예요. 야, 올해는 술을 이만큼 만들어야 돼. 하고 할당을 하면 그 할당량이 있잖아요. 그 지분만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급질문 들어가. 네. 그 주정에 막걸리도 주정이 들어가는 거야? 뭐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창의 에탄 그 주정을 만드는데 그 슈퍼스타 캐 나왔던 친구 아버지가 살짝 회장이라 그랬잖아, 누가. 그건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뭐 할당량이 있겠죠, 어디에. 뭐 주정협회인가 뭐 하여튼 그게 있는데, 거기서 할당해준 대로만 일단은, 아니, 그 주식회사던데 그게. 협회가 아니고, 주식회사더라고요. 잠시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네. 그 할당만큼 하는데 그 회사에서 100% 다시 사준대요. 네. 그거를, 주정을. 아. 그럼 그 주정을 사다가, 이제 뭐 진로 이런 데서 만드는 거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그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재고라는 게 재고 관리가 이제 확실한 회사인 그렇죠. 거고. 자기네가 만들고 자기네가 서로 나눠 갖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거기서만 대한 사고. 주정 판매. 예. 주식회사 대한 주정 판매에다가 100% 다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재고가 남을 일도 없고 최근에 곡물 가격도 하락을 했고 이러니까 실적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가? 주정만 하다 주정하고서 이런 데서 이제 차곡차곡 돈을 쌓이면 뭔가 이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난 이래서 기분 나쁘네. 네. 난 술을 싫어하니까 너무 네. 술 냄새가 나. 근데 이 회사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탐방 가셨던 분들 얘기를 들으면 네. 회사에서는 화장품 얘기를 절대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당장 매출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코멘터리가 괜히 오해받기 싫어서 코멘터리를 전혀 안 하는데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게 되면 네. 얘가 이제 그 바이오 콤비나트 뭐 사업자 선정이 됐대요. 뭐? 바이오 콤비나트라고 해서 지난번에 전라북도 충청도 아니고? 전라북도 어디 지역에서 뭐 그 바이오 화학 단지에 대한 쪽을 그 만드는데 GS 칼텍스 대상 그다음에 창의 에탄올이 전라북도 이제 그 하고 함께 이 바이오 콤비나트 사업자 선정이 돼서 여기에다 이제 800억을 투자해서 화장품 원료 바이오 화학 화장품에 대한 원료를 만들게 되는데 네. 창의 에탄올이 2017년도부터 거기에 이제 그 제품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직접 판매가 아니라 원래 하던 거, 그러니까 뭐냐면 중간에 낑겨 들어가서 이제 그 안정적인 마진을 남기는 그런 걸 하는 거겠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그쪽과 관련된 매출이 당장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2017년도부터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창의 에탄올도 이쪽으로도 분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제약도 어제 그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오늘 삼성제약이 지금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는데 네네. 삼성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화장품 제조 업체를 하나 인수했다라는 것 때문에 삼성제약도 삼성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삼성그룹하고 상관없는 애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삼성출판사, 삼성제약. 전혀 상관이 없는데 삼성제약도 지금 화장품 그 화장품 기업에 대한 쪽을 인수했다. 신화 IM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웃긴 거는 그 CB를 발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37억 정도 CB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아주 작은 기업을 인수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주가가 올라갔고 이게 삼성제약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리더스 피부과에 대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삼성제약에서 만약에 하면은 그 마치 제약사에서 만드는 화장품 같은 느낌. 그렇잖아요. 병원 의사 닥터들이 권장해주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화장품 그 피부 잠시 후에 우리 모시는 앵커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겠지만 산성 LNS 마스크팩을 쓰신 분들은 오히려 별로다 여성분들이. 이거 무슨 그리고 오히려 그래나? 제닉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이 뭐 주식을 모르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오히려 난 제닉이 더 좋던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또 우리 앵커님 와이프한테 물어봤지. 와이프 말고요. 다른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간호사한테 물어봤거나 어떻게? 네. 아니 하나만 더 확인하고 하자고요. 이거 깜짝 놀랐네. 네. 이승원 대표가 작년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주가를 절대 안 갔던 주식이 있어. 네. 근데 은근슬쩍 올라가네. 그러면서 이거 몇 년 만에 최고가 갔는데 이거 뭔 일이야? 뭐죠? 작년에 말도 안 되는 얘기했는데 올라갔던 거 있잖아. 사조산업. 사조산업. 왜 올랐네? 사조 씨푸드. 아니 그러니까 같은 거잖아. 왜 올라 이거 요새? 외국인도 꾸준히 샀는데. 얘네들 동원 FMB하고 사조산업하고 다 올라갈 겁니다. 아마 사조 씨푸드도 그렇고. 왜? 유가 하락의 최대 수혜주가 얘네래요 또. 유가가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농담하는 게 아니고 그 배 사시려고 하셨던 분이 왜 그러세요? 배는 내가 살라 그랬었지. 그쵸. 배 가장 배 그거 2000년에 IMF 때. 예, 배 사시려고 우리 장모님 그랬잖아요. 사라 그래서. 배 출항할 때 가장 돈 많이 드는 게 뭐예요? 기름값. 기름값이죠.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얘네들 지금 원양어선 굴리는데 가장 그 많이 들어가는 비용 중에 차지하는 게 기름값인데. 참치가 안 팔린다는데 무슨 소리야? 안 잡힌다는데. 근데 안 팔리는데 그걸 제가 안 팔린 게 안 잡힌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안 잡히네. 그러니까 기름값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 그거 잡으려고 돌아다니니. 그런데 그 기름값이 세이빙 되니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로. 요즘 참치는 어디서 잡힌지 알아요? 어디로? 멕시코 연안.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기름값이 거기까지 가나? 가야죠. 참치 잡는데 북극까지 가는데 이거 못 가겠어요? 물고기 잡으려고? 진짜 그것도 몰라? 야, 그런 내용에 대한 그리고 정말 그런 거 말하는 애 있으면 잡아가야 돼. 조사해봐야 돼. 보고서에 나와요 다. 진짜로? 네,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할 말 없음. 단방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했대. 진짜로?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사조 산업의 기름값 수혜주. 기름값. 동원 FMB도 기름 올라가기만 해봐라 이제. 이제 훅 떨어진 거 보기만 하자. 동원 FMB도 열심히 올라가네. 신고가 직전까지 갔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래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슈 돌질 건데요. 오늘 할 얘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지난 주말에 보면 미국 시장 잠깐 한두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갈 텐데요. 네. 미국 시장에서 S&P 500이 드디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사상 최고가 갔거든요. 네. 작년에는 53번인가 사상 최고가 갔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처음이죠. 처음 최고가 갔을 텐데요. 네. 스몰캡들도 잘 가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나오는데 오늘 어떻게 된 얘기야? 스몰캡 다우 18,000원 이제 잊어라라는 얘기가 뭐냐면, 네. 저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우리가 이제 스몰캡을 보통 볼 때 이제 러셀? 보죠? 러셀을 보죠. 러셀 2000 이런 거 보죠. 근데 이제 다른 종목들이 다 갈 때 러셀 지수는 이제 무지하게 안 갔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러셀 2000을 한번 지수를 한번 볼 텐데. 네. 자, 러셀 2000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러셀 2000 지수를 보게 되면은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거의 움직임이 없고 박스권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이게 그 미국 그 다우 지수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 다우 지수 같은 경우도 쭉 이렇게 보면 다우 말고 길게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우 지수가 올라오는 폭 대비해서 이 러셀 2000이나 S&P 500의 증가폭의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중소형 그 종목들 이런 쪽이 아마 미국 시장에서도 올해 더 많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시장에서도 뭐 바이오가 움직이는 흐름들 그 다음에 이런 쪽들과 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드디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확인을 해줬어요. 물론 월스트리트 자체 기자가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애플에서 확인한 적은 아닌데요. 타이탄 있잖아요. 타이탄. 프로젝트명이 또 타이탄이야? 코드네임 타이탄. 코드네임이 타이탄이야. 그래갖고 이게 보면 애플 본사랑도 상관없는 딴 데서 숨어갖고 수백 명이 모여갖고 비밀 조직을 결사했다. 비밀 조직을 만들어갖고요. 전기차를 한다 그러잖아요. 작년 9월 달에 이미 한번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팀 쿡이 아무도 모르는 일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이미 한번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했죠. 저도 기억나죠. 깜짝 놀랄 일 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뭔지는 몰랐는데 하여튼 전기차인데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은근히 신경전이에요. 애플이랑 테슬라. 왜냐면 테슬라는 좀 떨어지잖아요. 지난주 7% 떨어졌거든요. 실적 언저리에서. 그리고 엄청 테슬라 디스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보면 또 테슬라, 애플에서 사람이 엄청 빠져서 테슬라로 간 거예요. 왜냐면 테슬라가 돈 더 주게 꼬셨겠죠. 우리 와서 해보자. 그런 거 있고요. 근데 애플은 이제 주가 잘 가고 테슬라 약한데 그 얘기들이 그런 게 재미나는 게 요즘 뭐 미국에서 이슈가 뭐 헬스케어라든가 전쟁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 이제 전기차랑 무인 자동차가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전기차에 대한 핵심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경량화잖아요. 네. 그래서 경량화가 뭐 탄소 섬유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뭐 소재 이런 것 쪽이잖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그거 잠깐 하기 전에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왜 이게 이런 무인 자동차 왜 애플이 코드네임 타이탄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전기차를 하고 무인 자동차를 하고 해야 되냐면 이 뉴스가 오늘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지금 고령화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노인분들이 운전을 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
이 다른 게 아니라 치매 증세가 있는 노인들이 도로를 역주행하면서 일으키는 사고로 골치를 썩이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살 이상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3,300만 명. 네네. 전체 인구가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초고령 사회인데 치매 환자도 460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런 식의 사고가 난다는 얘기죠. 도로 역주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본인이 스스로 운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몸의 반응이 느리시니까 사고가 안 날 때서 나거나 횡단보도를 지나쳐 간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헷갈리셔갖고 역주행을 이렇게 하신다거나 이런 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만약에 아마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인자동차가 보급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뭐 65세 이상 뭐 무인자동차 필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식에 대한 흐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현상들이 지금 보게 되면 사회적 현상 그러니까 무인자동차는 단순하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음주운전 뭐 이런 거 얘기 드렸지만 사실 가장 얘기했고. 필요한 쪽 같은 경우는 이쪽이죠. 그렇죠. 연세 드신 분이랑 그 핸디캡 있으신 분들 그리고 어린애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난 김에 탄소 쪽 하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럼 도대체 이게 보면 저희는 거기까지만 하잖아요. 무인 자동차까지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인 자동차인데 요즘 보면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진행되냐면 무인 자동차를 하면 또 뭐해? 그잖아요. 무인 자동차 하면 뭐해?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야?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야 돼? 누가 책임져? 그러니까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해야 돼. 예를 들어서 가만히 앉아서 놀고 있던 놈이 져야 돼. 아니면은 보험회사가 무조건 해줘야 돼. 아니면 그 제조사가 해줘야 돼. 그거 고민될 거 아니에요. 고민되죠. 누가 할 것 같아요? 보험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험사. 보험사 맞는데. 보험사 반, 제조사 반. 근데 보면 이게 이제 이슈거리가 우리가 전혀 고민 안 했던데 고민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 텐데 제 거 한번 잡으세요. CNN에서 지난 금요일 날 한 건데요. The Car of the Future예요. 미래의 자동차인데 이거 보면 BMW 걸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영상 보면 이제 BMW를 보여주는데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내용이 그거예요. 딱 이슈가 누가 돈을 내냐. 그랬더니 BMW는 아직 제가 BMW 논의들은 많을 거 아닙니까? BMW가 그러니까 하우스가 갖겠다는 거예요. 뭐? BMW가 내겠다는 거죠. BMW가. 지금 화면 보여줬잖아요, 지금. 막 쓰는 거 막 이런 거 보여줬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도 많은 이슈거리가 될 거라는 얘기고요. 이런 전기차나 이런 것들의 무인 자동차 결국 경량, 소재, 그거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무인자동, 경량화 쪽을 보게 되는데 오늘 하나대2에서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탄소섬유 자동차를 타고 성장하다라는 건데. 뭐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아마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이제 성장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탄소섬유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장세가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가팔라진다는 얘기죠.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팔라질 텐데 그거에 대한 사용처를 보게 되면은 다른 뭐 골프채 뭐 이런 거 말고 그전에 항공기에는 썼으니까 근데 지금 항공기에는 더 사용이 된다고 치더라도 중요한 건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풍력 발전에 사용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탄소섬유가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쓸만한 게 뭐냐면 사실 바람이 터빈을 돌리는데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잖아요. 근데 터빈을 더 가볍게 돌릴 수만 있다라면 그렇겠네. 에너지 생산 잘 돌릴 거 아니야. 바람에. 그러네.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풍력 발전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자동차 부품 쪽에서 이 탄소섬유에 대한 자동차 사용에 대한 쪽이 본격화될 거다. 그럼 묵직하고 무거운 차는 필요 없는데 쌍팔년도 얘기네? 그쵸.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탄소섬유 뭐 이렇게 보게 되면 철의 20%밖에 안 되고, 그죠? 뭐가? 무게가. 그 다음에 철의 10배에서 10배, 강도는 10배, 탄성은 3배. 뭐가? 탄소섬유가? 탄소섬유가. 탄성 자체가.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다 알고 하는 얘기야, 자기? 여기 예전에 이거는 이제 아주 고전적인 책에도 나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체일증 전문가면 확인한다? 체일증 전문가 전문이란 거 아니야, 이게 소재가? 중학교. 그쵸. 중학교, 이거는 중학교 우리 공업이 아니고 우리 뭐라 그러지? 상업. 가정. 뭐 이런 시간도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탄소섬유에 대한 성장세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 관련주에 대한 쪽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탄소섬유랑 하고 있는데 플라스틱이랑 뭐가 달라? 탄소섬유하고 플라스틱하고 뭐가 다르냐고 강화 플라스틱 있잖아. 그거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아, 그 왜냐면 네. 이게 재료가 다른 건데. 이게 왜냐면 네. 제가 한번 네네. 한 두 달 전인가 제가 코엑스 갔다 사진 하나 네네. 찍어서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거기면 롯데케미칼 네. 그리고 코롱 플라스틱 네. 그런 데가 거기 같이 써 있었잖아요. 자동차 네네. 철 바디 이런 데 하는 거. 그런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어디를 하냐면 음. 한국에는 이제 도레이 케미칼이 상장이 돼 있지만 그쪽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거에 이제 모회사 네. 도레이 첨단 소재 비상장입니다. 여기가 관련이 돼 있고 GS 칼텍스도 비상장이죠. 얘는 네. 이제 관련주가 GS로 되겠죠. 네. 그다음에 코롱 인더스트리. 네. 코롱 인더 같은 경우는 지금 근데 이제 그 아직까지 네. 그 건이 해결이 안 돼서 네. 그 소송건 이슈 이후 어느 정도 이제 계속 그 해결이 안 돼 갖고 아직도 안 됐나? 한번 됐다 그랬는데 작년에.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아직까지 발목을 잡고 있고요. 하나케미칼 요즘에 가장 핫합니다. 바이오 시밀러도 하고 탄소섬유도 하고 태양광도 하고 하여튼 가장 핫한데. 승마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효성하고 태광산업. 아, 효성은 TV 광고에 보면 자동차 네. 광고 같이 나오잖아. 자동차 광고 아예 효성은 아예 작정하고 광고까지도 그렇게 하죠. 네. 그 생산 능력을 보게 되면은 네. 효성하고 태광산업. 네. 그다음에 도레이 첨단 소재. 요 세 군데를 지금 이렇게 딱 네.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연구 개발이니까 별 네. 의미가 없고 네. 요 세 군데를 갖다가 탄소섬유 관련주로 이렇게 분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전 뭐 약간 근데 다른데. 도레이 케미칼까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도레이 케미칼, 도레이가 뭐 하나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도레이. 그건 아닌가? 아, 그 도레이 첨단 소재가 아. 도레이 케미칼의 대주주입니다. 아, 근데 이제 그래요? 대주주가 하고 자회사가 하면 모르겠는데 아. 모 회사가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도 하면 또 일본에 사는 거니까. 뭐 아니 도레이는 또 따로 있고 도라이 첨단 소재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도레이 첨단 소재가 지금 보게 되면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도레이 케미칼의 대주주가 도레이 첨단 소재입니다. 56.74%. 네. 그러니까 자회사가 하면 뭐 연결 실적이라도 잡힐 텐데 그게 아니고 이제 모회사니까 네, 별 그러네.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네. 네. 모다 줘서 뭐 내려오는 거면 모를까. 하여튼 그 자동차는 지금 하여튼 현대차가 안 되니까 네. 뭐 기존의 자동차가 안 돼서 뭐 약간 썰렁하긴 한데요. 여튼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엊그저께도 이제 또 그 얘기했잖아요. 뭐 전기차 얘기하면서 일본의 전기차가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 많이 보급돼 있다는 얘기했는데요. 또 뉴스 하나 보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이 뉴스 어디 또 블룸버그 슬쩍 보다가 나왔는데요. 잠깐만 잡아주세요. 네. 딴 게 나오네. 네. 이건가? 아, 전기차 충전소. 전기 충전에 내가 했는데 왜 딴 게 나와 이거? 네. 내가 해준 거 없었어. 전기차 충전 저기 나와? 잡혀요? 아니요, 저는 지금 안 잡힙니다. 네. 없었어. 내가 한 게 없었어. 안 나오네. 아까 있었는데. 뭐냐면, 나중에 때 이따 그 2부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일본에 주유소 있잖아요. 네네. 일본의 주유소가 34,000개래요. 정확하게. 네. 34,000개, 35,000개인가 그러는데요. 일본에 전기차 고속 충전도 있고, 집안에서 쓰는 저수주는 이거 있잖아요. 얘기하시는 거죠? 좀 잡아주세요. 네. 여기 보면 4만 개예요, 4만 개. 그러니까 더 많아진 거예요. 전기차 충전이.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뭐 10년, 20년에는 이렇게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관련주들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게 특징 좀 봐드리면 하여튼 미국에서 NOC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NOC가 맞나 모르겠네요. 미국의 NOC 한번 봐주세요. 네. NOC. 노스럽 건맨. 그래갖고 제가 미국 최대의 또 군수산업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보면 지금 사상 최고가 갈 겁니다, 아마. NOC 맞나 모르겠어요. NOC 한번 봐주세요. 네. 아닌가? 노스트랍. 맞아요? 네. 노스럽 것만. 네. 네. 맞아요? 지금 보면, 지난 주말에 이제 드디어 이제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미국 시간은 목요일 날 밤에 얘기했잖아요. 네. 의회에 이제 신청한 거잖아요. 네. 이제 군인 보내겠다. 허가달라고 앞으로 2년 동안, 3년 동안. 지금 군수 관련주들 계속 보셔야 돼요. 근데 모르겠어요. 한국에는 뭔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아침에 아까 증권사에서 누가 연결해서 방송하는데, 한국에도 그런 건 좀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국에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추세다. 그래서 저도 얘기했고, 우리 전 의원님도 얘기했잖아요. 중국 후황통 하신 분들도, 중국에서 군수산업, 미국의 해외 주식하는 사람도 미국의 군수산업 관련 주식. 네. 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우리 전 의원님은 거기까지 얘기했잖아요. 민간한테 넘겨준다. 얘기했는데 저는 뭐 그건 뭐 맞겠지만 크게 봐서 중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중국 군대의 현대화입니다.
현대화를 통해서 미국이랑 다이다이 붙자. 어? 미국에 비해서 너무 처져 있는 거예요, 지금요. 상대적으로. 달나라도 가고 다 가겠지만, 군수 있죠. 이렇게 그 첨단 무기에서 약간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 중국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다. 그리고 사람보다는 역시 그 첨단 무기로 가겠다. 아셨죠? 그런 쪽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메이저 리포터 시간 보겠는데요. 이성훈 대표. 요즘 보면 이제 셀트리온이 여기저기서 이제 다시 레포트들 좀 나오고 있잖아요. 셀트리온의 보고서가 이제 나온다는 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커버리지 자체를 아예 제외시킨다. 왜냐면 그거 썼던 애들이 다 조사받고 그래갖고 짜증 제대로 났거든. 네, 그래서 오늘 불려다니고. 세 군데에서나 보고서 나왔어요. 근데 역시 이제 메이저급에서는 안 나오고, SK. 이트레이드, 유진투자, 이런 이제 세 군데에서 일단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보고서가 가장 긴 4페이지짜리가 나온 이쪽 그 유진투자증권 거를 보겠는데요. 뭐냐면 이제 요거를 봐야 되는데 레미케이드가 뭐냐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데 요거를 이제 카피한 거죠. 카피한 게 카피한 업체가 뭐냐면은 이제 램시마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바이오 시밀러잖아요. 바이오가 아니고 시밀러. 그 시밀러가 무슨 뜻입니까? 비슷한 거지 뭐. 비슷한 거. 그러니까 제네릭은 우리가 이제 제네릭은 쉽게 얘기해서 지나리. 제네릭 같은 경우는 비아그라가 있으면 비아그라나 그 카피약이나 뭐 88정이 됐던 성분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냐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화학식을 그대로 갖다 공장에서 돌린 거기 때문에 제품 생산한 거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그 화학 실험에서 실험실에서 만들어서 이건 100% 똑같은 약입니다. 근데 이제 시밀러는 왜 뒤에 시밀러가 들어갔냐면 유사한 약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효능을 보이는 유사한 약. 왜냐하면 이제 생균 자체를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똑같이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사한 약인데 이 지금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셀트리온이.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파이자 그 인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미국 특허청에서 존슨앤존슨의 레미케이드 특허권 심사를 갖다가 특허권 연장에 대해서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존슨앤존슨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 60일 이내에 또 이제 심사를 들어가겠지만 만약에 거기서도 그 기각이 나오게 되면 이 람시마에 대한 미국 판매가 더 빨라진다는 얘기죠. 미국 판매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제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2018년까지 판매를 못하게 미국 내에서 원하는 건데 그게 이제 당장 내년부터라도 올해부터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파이자 그동안에 이제 누구였냐면은 파이자가 있고 이 셀트리온의 그 누구야 그 얘네가 인수한 그 호스피라가 이제 유럽 판매 대행이었대요. 호스피라. 호스피라가 유럽 판매 대행이었는데 얘네가 이제 파이자로 인수가 되면서 이제 파이자 유통망을 갖고 끼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셀트리온이.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 재고를 갖다가 이번에 키를 해버렸대요. 바이오 쪽에서 램시마 재고를 갖다가 900억 정도를 갖다 또 키를 해버려서 이제 재고 문제에 대한 쪽도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램시마가 이제 시판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은 연간 1조 원 이상의 연간 매출 램시마 쪽에서만 램시마가 이제 또 기대가 되고 유방암 치료제 허주마가 있거든요. 이 허주마 같은 경우는 램시마보다는 이제 블록버스터도 맞지만 이게 이제 이 허주마 같은 경우도 이제 판매를 또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이 뭐 램시마 하나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금 보게 되면 제일모직도 지금 삼성 바이오 그 PS 바이오로직스 이 지분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제일모직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제일모직. 바이넥스도 움직이고 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계속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관련된 그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하나케미칼이 만든 나빅트라이 같은 경우도 엠브렐이라는 그 그 약품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인데 이것도 매출 3위 하는 그
유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관련된 쪽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바이오시밀러 외에 좀 주목해야 되는 게 100%짜리들이라 네. 이런 쪽인데 뭐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인성장 호르몬, 그 다음에 빈혈 치료제, 백혈구 감소증 치료제. 이게 백혈구 감소증 치료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것도 뭐라고 그러더라? 무슨 구리판인가? 뭐 하여튼 그 감소증 치료제라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걸 만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셀트리온에 대한 쪽이 올라가는 게 과거하고는 달리 실적이 가시권역으로 들어왔다? 라는 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흐름이 물론 이제 너무 세게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이 흐름이 쉽게 끊기지 않을 거라는 건 뭐냐면 이게 2019년까지 연평균 60%씩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연평균 60%.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240억 달러 규모까지 지금 성장을 할 거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0배 성장한다는 얘기죠. 네. 10배가 네. 성장하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네. 지금 가장 성장성이 뛰어난 쪽을 선택하라고 한다라면은 가장 높은 성장성을 보이는 게 아마 사물 인터넷보다도 더 높은 성장성 이런 거를 이게 더 실제 가시권역에 들어와 있는 게 바로 이쪽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전 세계적으로 네. 공통된 현상이지만은 미국이나 유럽은 약간 성향이 다르지만 미국은 약간 다르지만 유럽도 몇몇 국가에서는 고령화가 엄청 한 이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이 많이 들어가면 일단은 어떻게 됐건 간에 병과 친해지는 분들이 많잖아요. 병과 친해지는 분들 표현은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기 복용하는 약이 많은데 장기 복용이 하나에 예를 들어서 뭐 100원 하던 것이 네. 100원인데 바이오시밀러가 냈건 카피 제품 나오고 나서 30원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네. 그 시장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이 많고 그에 대한 찬스가 많이 생기니까. 다만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는 거나 뭐 카피 제품이 됐건 얘가 하면 쟤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리스크가 있을 텐데 하여튼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것도 분명하죠. 네, 왜냐하면은 이 바이오시밀러가 왜 이제 어렵냐면 제네릭은 누구든지 다 덤벼들어서 공장 누가 더 많이 크게 짓고 마케팅 잘하느냐 게임이거든요. 근데 바이오시밀러는 제품 하나하나마다 임상 실험을 다 해줘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판권을 이제 딱 임상에 성공한 그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하고 갖고 있지 않은 기업하고 매출 차이가 엄청나다는 얘기죠. 시밀러일지라도. 아, 그럼 네. 좋은 얘기야. 네. 그래서 여하튼 그걸 시청자분들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하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이오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셀트리온은 워낙 알려진 회사니까 또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때 크게 아픔을 줬던 주식이란 말이지. 이게 이 회사뿐만 아니라 주식하신 뿐만 아니라 증권사 애널리스트 여기 완전히 녹았거든요. 다 불려다니고 그랬어요. 조사받고 그래갖고 이제 안 썼는데 요즘 또 미국의 분위기, 미국에서 작년부터 불고 있는 오바마 케어 이러면서 바이오시밀러, 카피 제품 이런 거에 대한 분위기 있잖아요. 결국은 수많은 우리나라는 엄청 의약품이 싼 거나 마찬가지죠. 뭐 아주 비싼 것도 많지만은요. 비교해서 엄청 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가 맞물리고 사회적 트렌드랑 가는 건데 유의할 거든요. 이런 건데 알려진 거가 레포트도 나오니까 저희 소개해드리는데 레포트가 안 나오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적자 기업이고 100%짜리인 것들은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거기 정말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연구직에 있고 그런 분들의 정말 확신이 있지 않은 한 정말 이런 것들은 어떤 뉴스에 그냥 혼란해서 샀다 팔았다 하기에는 크게 낭패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특히 바이오 이런 쪽에 대한 뭐 신약이나 이런 것들은 시청자분들이 하실 때 상당히 유의해서 판단을 잘하셔서 이건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다. 자기가 아시는 분. 예, 정말, 뭐, 의사분이건 뭐건 간에 정말 확신을 갖는 분 위주로만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저 1부는 이렇게 해서 마치겠고, 2부는요, 특징주와 함께, 우리 또, 요즘 보면 최대의 또 대세남, 윤정민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이 마켓 11 2부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뭐 큰 차이가 없고요. 코스닥은 5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거의 1% 정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장부터 오늘 특징이지만, 이거 지난주부터 특징인데요. 지금 유가 이제 상승, 유가가 지금 $50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54. 브렌트 같은 경우는 $61 선을 넘어서 $60 선을 회복했잖아요. 그리고 브렌트 기준을 보면 3주 연속 올라간 것은 또 알게 모르게 작년 봄 이후 처음이라네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석유학 주식 중에서 앞서건이 뒷서건인데요. 이번에 지난주 초반까지 올라갈 때는 반등할 때 롯데케미칼이 먼저 가더니요. 최근에는 LG화학이 좀 세게 가면서 LG화학이 전고점을 뛰어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죠. 네, LG화학 같은 경우가 전고점까지 이제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체전지 관련된 모멘텀 이런 것들이겠고 수급에 대한 쪽은 보게 되면은 외국인입니다. 지금 이제 좀 덩치가 있는 거를 이제 끌어올리는 거는 보통 보게 되면 외국인이고요. 과거에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그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지금 외국인에 대한 쪽이 LG화학에 대한 쪽으로 이제 집중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전히 이제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롯데케미칼도 지금 외국인 수급이네요. 롯데케미칼도 큰 형이지. 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로 한번 볼까요? 금호석유도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그 금호석유에 대한 상승세를 만들었던 거는 역시 기관입니다. 기관이 만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정이 나올 때 외국인이 지금 물량을 받아가는 쪽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화학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이 적극적인 배수가 최근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강도 마찬가지인데요. 철강 업종에 대해서도 기관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점유율이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외국인 지분율에 대한 쪽이 이제 계속해서 뭐 16%에서 19% 후반대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에 대해서도 그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도하는 거에 비해서 외국인은 매수세가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동국지강은 아닌 거 봐서는 지금 보기에는 후파는 여전히 지금 논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기관이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소재 섹터에 대해서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특징은 하여튼 뭐 실적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실적이 뭐 4분기에 좋았다, 뭐 1분기에 좋아진다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보다는 여전히 소재에서 많이 떨어진 것들, 하여튼 유가로 떨어졌건 뭐라 됐건 간에 많이 떨어진 것들에 대한 반등 흐름이 여전히 시장에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소위 견인차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정말 실적이 좋아진 것 때문에 지금 더 실적 때문에 올라간다라면 좀 대표적인 게 LG 디스플레이랑 SK하이닉스거든요. 쏟아지고 있어서 레포트가요. 특히 LG 디스플레이도 의견이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전혀 안 죽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오히려 떨어지고 있잖아요. 1, 2%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작년에 강했던 거 이런 게 가는 게 아니라 아니면 강했거나 추세가 살아있던 것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이 떨어진 것들 그것도 뭐 최근에 한두 달 오른 것도 아니지. 이들한테는 정말 템프로 주식들 이런 주식들의 순환 사이클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얘기는 일부 시간 얘기 안 했는데 얘기는 하는 앞서 이제 그 아래 것들이 이제 먼저 앞서원이 뒷서원인데 지금 어찌되었건 건설주에 주도하는 것도 GS건설이에요. 그거 모르는 것도 없어요. 실제로 보면 10분의 1 됐다가 2만 원에다가 지금 27,000원 됐으니 30% 올라갔지만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GS건설은 직전에 매물대를 좀 올라가는 시도하고 있고요. 마찬가지죠.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제 제가 선호하는 현대건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같은 흐름이에요.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그런 것들이 지금 여전히 시장을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흐름의 어떤 포인트가 여전히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면 의외로 떨어지는 게 속 떨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아무리 봐도 아침부터 봐더라도 아침부터 떨어지더라고요. 효과가 아침부터 쑥 내리는데 이게 왜 떨어지나 아직도 모르겠어. 근데 그게 악재일까 하는데. SK하이닉스 죄송합니다. SKCNC 왜 쿡 떨어져? SKCNC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거죠. 왜? 왜냐면 이제 그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블록딜 실패하고 나서 그 낮은 가격에도 이제 블록딜을 서둘렀던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이 과징금 때문이거든요. 과징금이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SKCNC 같은 경우도 이 지분 구조를 한번 봐야 될 텐데. 이것도 과징금 때문에 떨어진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은 대주주 뭐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SKCNC 같은 경우는 이거 뭐 회장님 주식이라는 거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볼 텐데 네. 누구 지분입니까? 네. 최태원 회장 일가가 43%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분율이 30%대 밑으로 떨어져야 돼. 29.99%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엄청 돈 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만약 그게 맞다 그러면 예. 이게 자기네 거에서 뭐 25% 이상 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네. 뭐 25%씩까지 내는 건데 그게 예. 과징금 토내는 예, 건데. 토해내는 거기 때문에 13.53%에 대해서 지분을 매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13.44%도 들고. 아, SK CNC도 해당되는 거야? 다 해당이 돼. 왜냐면은 대기업 대주주의 지분 혹은 그 지주회사 그 지분을 다 좀 갖고 내보내 주셔야 되는데. 네네. 3.1절에도 못 나오시는 거 알아? 3.1절에도 못 나오시나요? 3.1절에도 명단에서 제외됐네? 괜찮습니다. 왜? 구정도, 설날도 있고 3.1절도 지나가지만 또 끝나면 어린이날도 있고. 어린이날 왜 나와? 어린이날도 혹시 알아요? 어버이날 또 이렇게 특사를 또 이렇게 손주를 나오지? 보셔야 돼, 나오나?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딸내미도 군대까지 들어가 있는 마당에.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방위산업에 출신해야 돼, 방위산업. 그러니까. 응. 지금 뭐,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석도 있고 있으니까. 1년은 깁니다. 그래서 기회는 여러 번 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게 되면 이 지분 매각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지분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것도 만약에 매각이 여의치 않으면 뭘 하면 되냐면 SK하고 합병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아니, 그것도 큰 집에 가시는데 어떻게 그런 걸 중요하게 결정을 그러니까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매각을 하게 되면 현대글로비스처럼 그 오버행 이슈가 걸릴 거고 매각이 쉽지 않을 거다. 현재 위치에서.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도 살려고 했던 놈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가격에서 못 사겠다. 너무 비싸다. 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통 크게 그래? 2년간 안 팔게. 나머지 집은 2년간 안 팔게. 이거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SKC가 통특해. 과징금도 내지 뭐. 과징금은 나라에 내는 거 아니야? 나라에? 그럴 거면 과징금 낼 거면은 아예 그 물량을 안 주는 게 낫죠. SK CNC로 물량을 안 주는 게 낫죠. 아니지. 물량을 줘야지 거기 속해 있는 직원들 월급 다 받지. 그 어쨌든 간에 뭐 세금 내고 과징금 내고 더 해야 되니까. 나라를 위해 돈 내는 건데 뭐 어때? 네네. 그럼 뭐 그 내시는 거는 그쪽 사정이니까 저하고는 상관없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일감물화주기 규제에 대한 쪽 때문에 뭐 하나 SNC 뭐 이런 쪽들, 뭐 SK CNC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쪽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현대차를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안 이뻐할래야 안 이뻐할 수가 없어. 어디를? 현대차 그룹. 왜요? 주가는 개박살이지만 현대차 그룹은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정부에서. 야 이거 과징금 내야 된다. 그러더니 나서서 블럭딜을 해갖고 그런 그 어떤 사례가 없으면 그 뭐라 그러죠? 도찐개 이신전심으로 이신전심으로 버틸 수는 있잖아. 버틸 수는 있잖아요. 쟤네도 안 했고 나도 안 했고 하는데 내각을 좀 늦춰주십시오. 뭐 단체적으로 몰려가서 정경련 회장님이 대표로 가갖고 좀 이거 좀 유예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을 텐데 누가 하나 해버리게 되면 쟤도 했는데 쟤 했는데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SK그룹으로서는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이쁜 기업이 바로 지금 현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있잖아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한 게 있어요. 저는 오늘 저게 많이 오를 줄 알았다? 어떤 거요? 말을 안 했으니 다행이지. 우리 또 솔직히 제 생각이랑 틀렸던 걸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날인가 저게 막 올랐잖아. 뭐요? 아가방이랑 보령 메디앙스. 아가방? 그래서 왜 올랐는지 모르니까 저는 그냥 억지로 하다 보니까 뭐 바링하우더 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네. 기억나요? 어떤 뉴스입니까? 그래갖고 오늘도 오를 줄 알았거든요? 네. 야, 정말 시청자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깜짝 놀랄 텐데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지금 중국이 최고의 고령화 사회잖아요. 고령화 사회잖아요. 37년 동안 한 자녀 갖기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자녀 갖기 운동을 해갖고, 그동안 어보션, 낙태한 거가 3억 5천만 건. 37년 동안. 시간당 계산하면 시간당 1,500명이 낙태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찌되었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금요일날 만났잖아요. 중국 화교부 만났잖아요. 뭐 5개월, 6개월 간에 무조건 다 애들 낙태시키고 막 그랬다고 중국 사람들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 사회에 따른 아주 심각한 무대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제 얘기 아니니까 봐보세요. 제 화면 잡으세요. 이거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 화면 보세요. 차이나. 공식적으로. 1, 2, force couples to have second child. 두 자녀를 강제로 낳게 하는 거야.
이런 정책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자고 이게 말이 되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당나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야. 1960년대 루마니아 서치 프로그램인데 그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일부 성 이런 데 써 있잖아요. 네네. 논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그 예전에 보면 애를 낳으면 애를 임신하면 무조건 낙태시키던 이제는 무조건 애를 그 임신을 시키는 거지 막 뭐로 하는지. 네네. 아 대단한 나라의 중국이야. 그러니까 이거 보고 나서 섬뜩해갖고 아 이거 오를까 했는데 오늘 안 오르더라고. 하여튼 별의별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중국이다. 다시 한번 말씀. 이거 제 얘기 아니라 그 정확하게 마크 로치에 나온 거니까요.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다음 손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코너입니다. 스타겐 토크 코너인데요. 매주 월요일이면 나오시는 바로 그분이 있습니다. 대세남. 말만 하면 그냥 여기저기서 지금 막 쫓아가는 그런 재료가 쏟아지는 바로 그런 종목 발굴의 귀재 같은 분이 있습니다. 지금요. 뭐 종목 발굴 기재보다 뭔가 붙어서 지금 이분이 신기가 붙은 분인데 어느 분이죠? 자, 아스트의 주인공. 그 DTNC의 주인공. 윤종빈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근엄하게. 제가 지난주에 더 이상 AD테크의 전문가,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달라. 아스트의 전문가로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스트 그 전체도 아니라 그랬는데. 자꾸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바꿨죠. 그거는 손님한테 이제 관심주에서 빼달라. 그래야지 주가가 간다. 오케이. 그런 이제 뜻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고. 네. 제가 이제 딱 요청한 대로 우리 이승원 대표님이 딱 소개를 해주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아스트대가. 네. 군수 산업을 해외보다 앞서 발빠르게 이야기하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아스트가요. 이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게 수주잔고가 9천억이다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작년도 11월 기준으로 9천억이었거든요. 아스트의 수주잔고 9천억이라고? 네. 진짜로? 예. 근데 그 12월 기준으로 보니까 이제 1조까지 갔더라고요. 야, 이거 수주잔고가 쭉쭉 늘어나요. 매출은 얼마인데 도대체? 예? 매출은 얼마짜린데? 이런 수주. 뻥 아니야, 뻥? 왜 그러십니까? 확인해 보려고 그러지.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이제 제 회원분들 아스트를 3분의 2 정도를 15,000원에 이제 정리를 해드렸어요. 나머지 3분의 1은, 끝까지 가자. 그리고 조정 나오면은 이제 다시 수량을, 채우도록 할 거다. 그랬고, 대신에 어디로 갔을까요? 3분의 2를 정리하고. 당연히 어차피 이 DTNC는 어차피 기존서부터 지난달서부터 계속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아스트 정리했으면 항공우주 안에서 계속 놀아야죠. 한국항공우주를 했죠. 항공우주. 네,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5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재미없어. 네, 재밌어요. 제 얘기 듣다 보면. 한국항공우주가요. 지금 시총이 4조 8천억이에요. 너무 비싸네. 4조 8천억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총이 4조 8천억인데, 이 항공우주 지금 수주잔고가 얼마냐면은 11조예요. 그러니까 수주잔고 대비해서 시가총액 규모가 한 45% 정도죠. 이 항공우주 산업은 그 정도의 시총을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기준치를 이제 항공우주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연말 정도에는 한 10만 원 정도 가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그러면은 45% 정도죠. 아스트가 수주잔고가 지금 1조인데 시총이 지금 2천억이 안 돼요. 앞으로 갈 날이 창창하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윤종민 전문가만 계속 안 하면 나도 어떻게 막 떠들고 싶긴 한데 신뢰가 확 떨어져. 아무리 그렇지 매출액이 지금 작년에 800억쯤 될까 말까 할 거거든. 근데 어떻게 잔고가 1조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 아스트 원래 이제 항공우주 산업이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또 해봐요. 한번 수주를 받으면은 한 10년짜리, 20년짜리 장기 수주를 받아요. 그렇죠. 장기 수주를 받는데 이 수주를 받는 그 규모
어떤 케이스가 어떤 식이냐면은 초창기 한 1, 2년 정도에는 저가 수주예요. 그러다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 단가가 이제 높아지고요. 네. 단가가 높아지면서 어떤 이제 불량률이라든지 초기에는 한 1, 2년 정도에는 불량률도 발생이 되고 뭔가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게 이제 익숙하지를 않기 때문에 만드는 이제 생산량 자체도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2년 전 정도에 이 이제 해외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작 업체로부터 이제 꼬리동체 수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한 2년 동안에는 생산량도 적고 네. 불량률도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 규모가 이제 적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2년이 지나고 나서 올해서부터 이제 불량률 확 다운되고 네. 생산량도 확 증대되고 올해서부터 매출이 그냥 쫙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영업이익도 쭉 올라가는 거고 그런 구조예요. 이게 이제 매출 규모 그거 하나만 놓고 따지면은 네. 이 전체 중에서 네. 일부분밖에 못 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일부분밖에 못 보는 사람이고. 뭐지? 뭐야? 이오테크닉스라는 그 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그것도 뭐 하는 회사야? 그 레이저 그 가공기 만드는 네. 회사. 거기 제목을 누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써놨더라고. 뭐라고요? 한계를 설정하면 보이지 않는다. 한계를 설정하면 보이지 않는다. 목표가를 상향하는 이유. 막 이렇게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오테크닉스도 아주 뭐 난 잘 날라갔죠. 모르는데 이거가 지금 그 우리나라 한국형 전투기 네. 사업하는 거 그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죠? 그게 그거죠? 맞죠? 그거는 항공우주죠. 네. 아스트는 그 어떤 뭐 이제 전투기 그런 쪽보다는 민간 항공기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아요. 진짜요? 네. 예, 비록 이제 한국 항공우주에서 이제 분사된 상황이지만은,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올해 한국 항공우주 주가를 10만 원까지 가게끔 만들어주는 그 요인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강력한 한국형 부분이 될 전투기 거예요. 사업. 예. 이게 네. 지금 뭐 이제 아니 근데 솔직히 나는 그 말은 아까 그 윤종민 전문가의 민간이라면 내가 할 말이 없어. 민간은 뭐 보잉이건 어근간에 그 하면 좋은데 한국형 전투기 사업 네. 그거랑은 상관없는가 이게? 아스트? 네. 항공우주가 한국항공 카이가 그걸 가져오면은 아스트가 뭔가에 대한 수주를 받겠죠. 받는다. 네, 어떤 이제 뭐 일정 부분에서. 근데 우리나라 맨날 그 배에서 배에서 지난번에 대포를 쐈더니 대포가 안 나갔다 그러고 맨날 하고 야료 있고 그 우리나라 뭐냐 그 장갑차 같은 거에서 뭐 쐈는데 네네. 안 나가고 매롱됐다 그래서 막 감사하고 그러는데 전투기는 잘 만들어? 뭐 어차피 전투기를 뭐 F-16이나 뭐 이제 그런 공격형 전투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구동훈련 이런 거? 아직까지는 뭐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부분을 또 이제 수출을 하고 어차피 이 항공우주 쪽은요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밖에 없는 그 이제 산업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 그 이제 입찰을 진행을 했는데 한국항공우주 카이 혼자 이제 단독 입찰을 했어요. 왜 정부에서 그 뭔가 이제 입찰을 주잖아요. 공공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단독 입찰을 허용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예, 복수 입찰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럼 복수 입찰을 들어오려면 어디밖에 없겠어요? 대한항공밖에 없죠. 땅콩 때문에 그거 안 해줄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 이제 대한항공 딱 들어오면요 복수 입찰 됩니다. 복수 입찰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단가가 다운이 돼 버려요. 네? 단가 다운을 위해서라도 복수 입찰 구조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단가 다운된다고 해서 대한항공 빼들래. 단가 다운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커다랗게 주가 상에서 큰 이슈화 되지는 않습니다. 입찰을 받느냐 마느냐 하는 거죠. 결론은 카이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카이는 주가가 조정 나올 때마다 사야지 돼요. 네, 저는 이제 아스트를 3분의 2 정도 정리하고 항공우주 갔다가 항공우주를 오늘 5만 원에 일정 부분 좀 정리를 했어요. 밑에서 다시 받을 겁니다. 보니까 요즘 이쪽에 이 관련 주식이 뜨겁네. 말 좀 내가 한번 디스해봤더니 제가 엄청 욕먹었어. 지금 딱 보니까 지금 잘 나가는 그 진지
저 햇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어떤 분이 딱 그러네. 지금 보니까 그 윤종민 전문가가 촉이 엄청 좋다는 거거든. 아, 그럼요. 요즘에 최고의 촉 아닙니까? 진작에 들어봐야 돼. 윤종민 전문가가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이게 지금 짧게 갈 촉이 아니다. 그렇죠. 참 3개월 얘기했는데 지금 승근이 6개월 얘기하시는 저 사람이 저렇게 그런 얘기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나는 딱 2개 들어보니, 얘기 들어보니, 나도 그 한마디만 더 할래, 관련해서. 난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네. 그 비행기 항공 업종은 잘 모르는데, 한국 항공 우주보다는 그나마 지금 뭐야? 아스트가 나 보이네. 아스트가 나 보이네. 훨씬 낫습니다. 네. 예. 그 수익률 면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뭐 이제 주가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동성이라든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 매매하기에는 훨씬 낫죠. 일단 제 질문해 볼게요. 저는 왜냐면 그 군수 있죠, 군수. 네. 그 우리나라 한국형 전투기가 됐건, 네네. 한국형 지금 우리나라 미국에 들어와서 하는 거 있잖아요. 한 대 몇천억짜리, 몇 조짜리인지 이거 하는 거 지금. 그거 하는 거랑 그 인도에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고등훈련기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게 카이가 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매출에서 카이는 군수 쪽이 많고, 전투기 쪽이 많고. 아파치 헬기 그 동체까지 그러니까 만들잖아요. 아스트는 민간 비중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아스트를 가야죠. 네. 아스트를 가야죠. 왜냐면, 지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전투기 사업 있잖아요. 한국형 전투기 사업 이번에 들어와서, 지금 제가 알기에는, 모르죠. 저는 그 윤종민 전문가만큼은 안 하도 모르지만, 제가 디스하는 말 한다지만 제가, 뉴스 어디서 본 거 보면, 지금 기존의 고등 훈련기는 몰라보겠어. 근데 네. 지금, 이번에 스텔스 기능 들어와서 엄청 비싸게 사는 거 있죠. 네네. 이번 정부 들어서 산 거. 네. 근데 지금 오늘 뉴스 보면 값도 엄청 더 비싸진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카이랑 포함해서 거기에 인도 정부 지분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 사업에 20% 정도 지분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카이가 또 들어가서 하는 거죠. 컨소시엄이죠. 네, 컨소시엄에 네. 이게 있는데 그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래갖고 이번에 미국에서 뉴스 찾아보면 나옵니다. 미국에서 그 이전이 거의 안 할 거란 얘기예요. 이전이 거의 안 하면 같이 팔아갖고 인도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상당히 쉽지 않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되면 대박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얘기만 들어보면 민간항공 쪽에 수출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둘 중에 보면 아스트 한 표. 차이는 어때요? 아스트? 둘 중에 하나 보면. 둘 중에 하나 본다면? 본인도 이 친구도 보니까 아스트에 더 힘을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스트밖에 지금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이 선택 폭이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데 가기는 딴 데가 같이 없잖아. 갑니다. 네, 가기는 같이 가고 어차피 이제 섹터로 묶어서 이제 시장에서는 트레이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은 아스트 어떤 그 출신들이 어디 출신들이야? 카이라니까. 카이 나와서 카이에서 본사. 그 핵심이니까 카이 스피노프 하는 회사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잖아,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네. 어쨌든 뭐 그렇고 그런데 대주주가 누구지? 뭐요? 대주주. 대주주? 네. 대주주는 개인인가요? 개인이에요, 개인. 대표이사. 에이, 설마. 아니, 설마. 아니. 진짜? 네. 항공우주가 들어있지 않아요, 지분이? 이 지분 조금 가지고 있죠. 근데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개인이. 그래서 개인? 카이 쪽에서 군인 출신? 예? 군인 출신 이런 사람이 하나? 군인 출신? 군인 출신은 아니겠죠. 어차피 카이에서 이제 분사해서 거기서 나온 인력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아스트라는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그 중에 이제 대표이사 되는 사람이 이제 대주주로 있는 거고 뭐 그런 부분인 거니까요. 또 흥미로운 얘기야, 또.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또 문제가 또 있어? 문제는 뭐냐면은 카이, 아스트 좋은 줄 다 알아요. 그런데 얘들 매수 타이밍 목 놓고 계속 기다릴 수만 없잖아요. 중간에 다른 종목도 해야지 돼요. 몰라. 네? 나는 그런 거 고민 안 하는 어쨌든 뭐 근데 다른 종목도 다뤄야죠. 네, 이쪽에만 이렇게 이제 너무 그 매몰돼 있으면은 시장 전체라든지 다른 종목들 움직임 뭐 그런 거 제대로 살펴볼 수가 없는 그 부분인 거니까. 그러면은 어느 쪽을 하느냐? 야, 제가 또 하나 발견을 했어요. 네. 완전히 윤총님이 하나 또 선물 주고 가시네 오늘. 작년에 윤종민 전문가님 등장하실 때 배경음악 깔아야겠네. 내가 제일 잘 나가.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 그런 사람이야. 마지막 해봐. 시간은 없어. 빨리 해봐. 자, 작년 하반기에 자, 이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뭐야? 빨리. 작년 하반기에 주가가 이렇게 날아간 주식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심택입니다. 심택. 심택의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놈. 뭐야 그게 뭘? 그게 뭘까? 네페스입니다. 네페스. 예. 아 약간 썰렁인데? 어? 아, 이거 네페스 근데 네페스도 요즘에 좋고 신탁도 좋잖아요. 두세 달 네? 정도 뒤에 가서 한번 주가 보세요. 예, 주가가 쫙 위에 있을 겁니다. 아니 시간 다 됐는데 포인트 딱 한마디만 해줘. 힌트만 줘. 네? 힌트. 아, 제2의 심택이에요. 예. 아니 그거 말고. 더 이상 그런 거 말고. 없어요. 그런 거 말고. 예. 이 심택이 작년도에 이제 주가 날아갔었던 원인이 턴어라운드, 플러스 이제 본격적인 어떤 이제 기업 실적 회복 국면, 요 두 가지 팩트 가지고 주가가 날아갔어요. 그 두 가지 팩트가 네페스에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네페스는 WLP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데 작년도까지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실적이 엉망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됐고 올해서부터 근데 이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 살아나야지 네페스 실적이 쭉쭉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삼성의 그 시스템 반도체 네? 엑시노스. 그래요. 엑시노스. 어때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 발열 문제 살아날 수밖에 때문에, 없죠? 예, 발열 문제 때문에 엑시노스 채택률 높인다고 그랬잖아요. 엑시노스는 또 뭔데? 여태 그 스냅드래곤 810칩에서 열 많이 나갔고, 두뇌. 열 많이 나서 삼성에서 이번에 퀄컴에서 초기 물량은 그 삼성 거 엑시노스 칩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우리 시청자 그거 후공정하는 데가 네페스예요. 잠시만요. 두 분들 잠시 계셔봐. 저는요, 딴 거 몰라도 사람을 믿는 성격이 있거든요. 네네. 이 촉을 믿어요. 촉을 믿어야지. 네페스 듣는 순간 내가 이제 약간 짜증났어. 또 새로운 게 아니라서. 딱 네페스를 하면서 제가 제 관심을 제일 위로 넣네, 일단. 딱 치고 보니까 좋아 보이네. 자세한 네. 얘기는 여기까지 네. 하겠고요. 자세한 네. 얘기는 또 패스. 뺏어야 되니까. 네. 다음 주에 패스. 자세한 얘기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네.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